예, 부피수건 관련된 얘기 하고 나서 좀 일찍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를 좀 풀다 가게 될 거고요. 네. 문제를 좀 풀고 나시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넓이에 대한, 그러니까 적분에서 넓이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부피를 적분하는 거에 대한 얘기만 조금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인테그랄의 표현으로 부피도 네, 이제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x축이 있는데 여기가 y는 뭐 2분의 1 x라고 할게요.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직선에 있는 값들을 내가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약간 요런 식의 원뿔이 나오게 될 거예요. 원뿔이 나오게 되겠죠? 네, 회전을 시키는 거죠. 이 직선을 x축에 대해 한 바퀴 빙그르르 이 점을 축으로 빙그르르 회전시키면은 원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제가 여기서 딱 잘랐다고 치면 원뿔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잘랐다고 치면요. 네. 어쨌든 이러면 3차원 도형이 된 거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부피가 좀 궁금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궁금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이 아이를 구할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부피를 구할까 보니까 적분이랑 원리가 비슷해요. 내가 이 얇은 얘가 이제 원이겠죠? 회전했으니까 이 원에 대해서 이 원에다가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지금부터 자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 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 라는 거죠. 이쪽으로 자르면 안 되겠는데 여기 잘라야겠는데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 라고 x를 한번 잘라봤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내가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할 거야 라고 한다 치면은 부피를 구한다고 치면은 자 그쳐지겠죠? 이 단면적 이제 뭐죠? 이 단면적 원에 대한 단면적은 넓이 s라고 하고 넓이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아주 작은 x의 길이를 곱해줄게 라고 한다 치면은 dx가 되겠죠. 자 이러면은 아주 얇은 저 판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쵸? 이제 대학교 책에서는 얘네를 디스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얇은 원판의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자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이렇게 누적하면 여기 0이라고 하고, 여기 a라고 했을 때 0부터 a까지 이 x 값들을 누적해가지고 계속 원판 넓이에 쫘라라락 곱해서 더해주면 전체 부피가 짠 나오게 되겠죠. 라는 게 이제 원리인 거죠.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6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0부터 6까지를 한번 잡아볼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자, 그냥 부피를 구해 볼게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자, 볼게요. 중학교 때 배워요? 아,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하이 아닙니다. 한 점일 자로 해서 좋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운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밑면적은 지금 밑면적이 반지름이 3이네요. 그쵸? 자, 내가 x값에 6을 집어넣으면 높이는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2분의 1 x에. 그러니까 밑면적 9파이고 자, 높이는 6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이게 원뿔의 부피가 될 거고 그럼 18파이가 나왔네요. 우리가 원래 구하던 대로 이게 18파이야 라는 거를 외웠는데 이걸로도 되나 봅시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 x라고 쳤을 때 x좌표가 x라고 쳤을 때 이 원판의 넓이를 제가 x에 대해 표현해 보면 자, 여기가 x일 때 반지름은 2분의 1 x일 거고 그렇죠? 높이가 2분의 1 x겠죠? 그러면은 자, 이 아이를 제곱하고 이런 원판의 면적이 되겠죠. 자, 이 면적에다가 dx를 곱해주면 되니까 면적이 4분의 파이 x제곱이라고? 그래 4분의 파이 x제곱 써보자 라고 한 다음에 적분을 해보는 거죠. 네, 해봤더니 12분의 파이 x의 세제곱
0부터 6까지를 접근하게 될 건데 6을 넣어봤더니 216, 12? 6 하나 나누고 36에서 1을 나누니까 18파이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적분으로서도 우리가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이 적분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그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나온 것인데 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배우죠. 어렸을 때는 자, 원기둥의 부피를 배웠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원기둥의 부피에서 원뿔의 부피는 이 나머지 부분이 3분의 2라서 여기 가운데 있는 거 3분의 1 부분만 딱 남기 때문에 우리가 3분의 1 곱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기둥의 부피에다가 3분의 1 곱하는 게 그만큼만 남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대충 배우는데 실제로는 적분했을 때 나온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알아낸 게 맞아요. 알았죠? 이제 이게 부피의 적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결국 인테그랄 자, 이 s를 뭐라고 표현할래가 중요한 거죠. s를 그 x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래 이게 좀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를 풀 때도 한 x쯤에 이 밑면적 있죠? 밑면적을 구해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적분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걔를 구하는 게 이제 관점이 되겠죠. 구도할 수 있어요. 구도할 수 있죠. 구해볼까요? 네. 구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게 반원이 있어요. 반원을 이 부분들을 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면은 이제 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반원을 싹 회전시키면은 구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제 원의 길이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이걸로 해볼까요? 자, 반지름이 r이래요. 그럼 제가 이 원의 방정식은 y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일 거예요. 그쵸? 자, 반지름이 얘야? 그러면은, 자, 이 원판의 넓이는, 인테그랄 놔두고, 원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이거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한 거예요. 그쵸? 거기에다가 제가 dx 곱해줄게요. dx 조금만 곱해주자. 얘네를 짜라락 더해가보자. 어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더해줄게요. x좌표 마이너스 r부터 r이니까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0부터 r까지 2배 합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저희를 계산해보자 하면 접근해볼게요. r은 상수니까 파이 r제곱 x, 파이 앞으로 뺄게요. 파이 앞으로 빼고 그러면은 자, r제곱 x 빼기 3분의 1 x의 세제곱을 0부터 r을 해봤더니 앞에는 r 세제곱 빼기 뒤에는 3분의 r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2의 r의 세제곱인데 앞에 2파이가 있으니까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라고 부피가 잘 나왔네요. 구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원래 이렇게 맞죠. 이렇게 구한 거죠. 네. 복잡하면 그쵸. 구의 부피는 사실 이 방법 말고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구의 부피는 뭐 인테그랄 d세타 곱하기 d 사이 d파이인가 이게? d파이에다가 r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인테그랄 두 개를 써가지고 이제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인테그랄이 의미하는 바는 인테그랄은 결국 얘는 그냥 무한등분한 애들을 쫙 더해줘. 시그마의 의미가 이쪽은 강하고요. 여기는 거기에 걸맞는 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와 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대학교 때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고요. 네. 자, 일단은 더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다 했으니까 예제를 몇 개 선생님 풀어주고 그 다음에 넓이 예제 몇 개 풀어주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것인데 제가 일단 볼게요. 25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앞에 몇 개 풀어줄 건데 25번 먼저 풀어줄게요. 25번만 풀어줄게요. 잘 보세요. 어떤 입체 도형을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곳에서 밑면과 평행하게 자른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인 원이래요. 어떤 도형이요? 이렇대요. 어떤 도형이 세워져 있나 봐요. 세워져 있는데
자, 이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지점을 탁 잘랐더니 그때 그때의 단면이 뭐라고 나오는데요? 반지름 길이가 뭐라고요? 루트 25 마이너스 x 제곱인 1이래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옆으로 뉘어서 할게요. 뉘어서, 그러니까 눕혀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여기가 밑면이에요. 자, 밑면, 이거 얘를 제가 이렇게 뚱뚱하게 바꾼 거예요. 뚱뚱하게 바꾼 거예요. 원뿔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자른 부분이고. 자, 보세요. 밑면으로부터 내가 x만큼 거리에 있는 부분 딱 잘랐더니 이게 1이 나왔고, 어떤 도형을 잘랐더니 1이 나왔고, 그다음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인 1이 나왔다 했으니까 내가 이 도형 0부터 5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0부터 5까지 한번 구해보자. 어쨌든 단면은 뭐다? x 떨어져 있을 때 이거인 1이니까, 자, 단면 적은 저 친구 제곱하고 파이를 곱한 거겠죠. 이게 바로 sx죠. 이거 0부터 5까지 여기에 dx를 좀 곱해줘. dx 좀 곱한다는 건 요걸 해줘서, 즉 더해줄게 라는 의미로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하면 25의 x 빼기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을 0부터 5까지 적분할 거니까 125 마이너스 3분의 125가 될 거예요. 퓨 3분의 125가 2개면 250이네요. 그쵸? 3분의 250 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K는 250이 되겠죠. 대충 이해하셨나요? 문제 잘 읽어보고 할게요. 이 밑에 26번도 잘 읽어보고 하시고 27번도 잘 읽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부터 문제 몇 개를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7번 해드리고요. 11번도 좀 해보고 15번도 좀 해보고 네,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7번 먼저 볼까요? 자, y는 루트 5-2x라는 i가 있고 얘가 x축과 x는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부분 곡선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마 2분의 5부터 시작하는 이런 무리함수일 건데, 자, 이 친구를, 자, x-2는 여기 있을 건데, 자, x축과 이 곡선과 x는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5까지 루트 5-2x를 적분해주면 될 일이에요. 그쵸? 그림을 잘 봤으니까. 자, 이걸 적분할 건데 적분을 합시다. 근데 좀 귀찮다. 치환 적분을 하고 싶으니까 치환을 할게요. 그냥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싹 다 저는 t라고 치환할래요. 치환 적분이 이럴 때 좀 좋아요. 귀찮을 때. 자,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 dx가 dt가 되겠고, 그럼 dx 대신에 dt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dt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얘는 t가 되었고, 루트 통째로 바꿀걸. 하여튼 후에는 이미 늦었고, 자,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9부터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0까지예요. 그쵸? 플러스로 바꿔주고 0부터 9로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적분하면은 얘가 t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결국 적분하면은 t의 2분의 3의 3분의 2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를 집어넣으면은 18. 자, 0을 집어넣으면 0이죠. 답은 넓이 9가 나왔네요. 되었죠? 네. 슉슉샥샥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치환 적분하는 게 좀 좋죠. 자, 다음 문제는 제가 보니까 11번보다는 넘어가서 13번이 좋은 것 같아요. 13번을 해볼게요. 네. 13번하고 17번 뭐 이런 식으로 13번하고 잠깐만요. 11번하고 13번하고 20번이 나올 것 같네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8x와
y는 2x가 있대요. 문제는 친절하게 그림을 줬어요. 자, x제곱 플러스 3분의 8x는 이런 원점 대칭 함수인가 봐요. 맞죠?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죠. y는 2x도 원점 대칭이라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 요 넓이를 구해달라 한 건데 어차피 대칭이니까 우리 한쪽만 구하면 될 거지만 일단 교점을 알아야 되겠어요. 둘이 같다라고 할게요. 교점이 뭐 알파 0 마이너스 알파 원점 대칭이니까 알파 0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건데 우리 0이라는 교점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워주고요. 얘도 지워주고 정리해보니까 4는 x제곱 플러스 3, x는 1과 마이너스 1이었네. 여기 1이었군요. 그럼 우리 이렇게 풀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 넓이를 구할 건데 넓이를 구할 때 아까 말했죠.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죠. 여러분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와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가 와야 되는데 가로 길이는 다 dx란 말이에요. x축이니까. 세로 길이는 이게 세로 길인데 이 세로 길이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함수가 얘니까 얘에서 아래에 있는 애 2x를 빼겠습니다. 적분해 달라는 거죠. 적분해보면은 여기다 쓸게요. 자, 앞쪽에 있는 거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본인분에 본인 미분한 애가 와 있는 느낌이에요. 따라서 얘는 ln입니다. ln x제곱 플러스 3 절대값이고 앞에 4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미분하면 2x니까 그쵸. 이런 거 바로 본인분의 본인 프라임이면 ln이 바로 오시고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원래 여기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적분해 줄 거고요. 1 집어넣으면은 이게 4니까 8 ln2 빼기 1 그리고 0 집어넣는 거 놓치면 안 돼요. ln 때 0 집어넣는 거 놓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 ln 3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이게 정답이에요. 네, 굳이 묶어달라 하니까 이거 4로 바꾸고 바로 바꾼 다음에 둘이 합쳐서 4 ln 3분의 4 빼기 1로 바꾸겠습니다. 네, 왜 없지? 곱하기 2? 맞다. 곱하기 2 해야 되죠? 네, 8 ln 3분의 4 빼기 2입니다. 네, 예찬이가 잘 얘기했고요. 곱하기 2죠? 생각해보니까 절반만 구했네요. 또 넓이도 똑같이 나올 거니까. 자, 20번 해볼게요. 2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부분을 풀어드리는 거 한 문제 정도 풀어주고 28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머지 다 숙제인데 약간 좀 이제 숙제를 조금만 풀다 갈게요. 앞쪽 것만 풀다 예찬이가 부분 족분, 치환 족분을 영상을 봐야 앞쪽 거 푸는구나. 그냥 뭐 그럼 좀 빠르게 마무리 할까요? 빨리 끝나면 좋아요? 좋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20번 하고요. 28번만 할게요. 20번, 28번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중간에 이제 여기에 어떤 선을 치고 여기 x는 a인가요? x는 1이군요. 치고 y는 a라는 선을 딱 쳐가지고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좀 같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적분해서 넓이가 같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적분값이 0이다.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얘는 5 루트 xx 루트 x인가? 5x 루트 x인데 선생님이 5x 루트 x에서 a를 빼면 이제부터 여기가 x축이 됩니다. 그쵸? a만큼 내리면 그럼 여기 x축인데 제가 이 넓이는 같다고 했죠. 그럼 0부터 1까지 그냥 생적분을 하면 빵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함수를 0부터 1까지 생적분을 하면은 여긴 0이야. 뭐 이런 식으로 풀면은 스마트하게 푸는 거죠. 그쵸? 넓이 뭐라고 써놔야 돼요? 넓이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생적분에서 0이 나오겠네 정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쵸? 자, 이제 쓱쓱 정리해보면 이 친구는 이제 5의 x의 2분의 3제곱이니까
자, 적분하면 x에 2분의 5제곱에 5분의 2니까 2 곱하기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ax. 0부터 1입니다. 1 대입하면은 2 빼기 a, 0 대입하면 0이니까 이게 0이 나와야 되겠네요. a가 2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20번대를 하고요.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이번 숙제 중에서 여기 말고 앞쪽에 58번, 59번 문제가 굉장히 재밌는 문제들이에요. 앞쪽에 59번, 60번. 네. 이번 숙제가 예찬이가 잘 모르겠지만, 하윤아, 50번까지 숙제 맞지? 51번부터, 앞쪽 거 51번부터, 예찬이는 다 풀어오긴 해야 돼, 알았지? 숙제 좀 많은데, 예찬이 우리 토요일에 마지막 날이니까, 유종의 미를 걷어보자. 유종의 미라는 거는 마무리를 잘 해보자. 라는 뜻이니까, 네. 그래서 예찬이가 숙제를 잘 다 해오면 좋겠어요. 그때 선생님이 문제 다 풀어주고. 참고로 그날 있잖아. 너네 문제 풀어주고 나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예찬이가 토요일에 광복절이잖아. 학원 스케줄이 어떻게 돼? 다 광복절인데도 학원 다 나가? 토요일에 여기 끝나고 그 다음 학원 몇 시야? 4시. 4시야? 4시면은 일단은 선생님이 모르는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학원 테스트를 보고 갈 거야. 원래 테스트가 2시간짜리라서 봐봐. 하윤이 잘 들어. 1시간 정도 문제 풀어주고 테스트 보면 3시간이 필요한데 이 테스트는 꼭 봤으면 좋겠어. 어떤 의미냐면 예찬이가 4주간 미적분 2를 들었고 어느 정도로 들었냐 정도를 체크하고 나가는 게 좋잖아. 그래 예찬이도 나중에 이제 다른 데 갔을 때 내가 미적분 2가 이 정도는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라고 가닥이 잡힐 거 아니야. 하인이도 마찬가지고 배운 걸 테스트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그날 예찬이가 조금 시간 내야 돼. 알았지? 토요일에 숙제 잘 다 해오고 마무리를 잘 해보자. 괜찮아? 되게 중요하고 잘 안 돼도 선생님이 예찬이한테 뭐라 할 건 아닌데 잘하면 예찬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하윤이도 아주 테스트 보고 갈 거야. 알았지? 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그니까 말이죠. 자, 뭐를 어떻게 할 거냐면 20 몇 번이지? 네. 참고로 예찬아, 미적분 2 테스트는 학원에 이번에 미적분 2를 배운 모든 애들이 다 볼 거야. 예, 하윤이도, 네. 몇 명이네요? 한 5명? 네, 그 정도 되는데, 아니야, 적은 편이야. 미적분 1 같은 경우나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2는 한 진짜 60명 돼. 전체. 선생님이 학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서, 동춘동에도 있어가지고, 60명 돼. 다 같이 보는 거야. 진짜요? 예. 학교 시험보다 더 많네요. 그렇죠. 학교 한 반보다 많죠. 그렇게 따지면. 미적분 1도 그 정도 돼. 근데 고3 미적분 2가 좀 적어. 왜냐면은, 미적분 2는 사실, 고3 입장에서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 입장에 3학년 과목인데, 3학년은 이미 1학기가 지나갔잖아. 그렇지. 이제 선행하는 애들만 미적분 2 선행하는 애들만 시험 보는 거잖아. 선생님이 애들한테 미적분 2 선행하라고 강요를 안 해. 약간 너 미적분 2 무조건 해라 라고 말 절대 안 하거든? 왜냐고? 앞에 거부터 잘 해야지. 네, 하고 싶은 애들 중에서도 하고 싶다는데 선생님이 막은 애들도 진짜 많아. 너 아직 미적분 1도 잘 안 되는데 안 돼?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한 거야, 그래도. 네. 아니, 예찬이는 이제 강호쌤 덕분에 좀 들어보고 알았고, 이제 하윤이는 혜미쌤이랑 같이 고정일을 했잖아, 미적분은. 잘 따라온다 해서 하게 된 거야. 만약에 예찬이든 하윤이든 미적분 1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했을 거야. 안 된다고 하면은 애들보다 어머님들이 약간 삐지시는데, 속상해 하시지. 근데 뭐 어떡해.
안 되는데 억지로 할 수 없잖아. 너네도 봐봐. 솔직히 봐봐. 너네도 주변 학원 다니면서 아 쟤는 이거 선행할 게가 아닌 것 같은데 선행을 듣고 있네? 하는 애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한테 물어보면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약간 엄마가 시켜서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좀 선생님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해. 근데 여러분들은 자격이 됐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숙제 해오는 거 보세요. 여기 문제들이 어렵지 않죠? 네, 많이 어려운 편이 아니죠. 근데 아까 말한 59번, 60번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 둘을 맞아오면 이제 유적분투 이제 한 중간 이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오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뭐예요? 걸음마 과정이에요. 알았죠? 문제 난이도는. 네.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 나중에 예찬이가 또 이제 학기 중은 아니더라도 방학 때 막 오면은 걸음마 말고 이제는 중간 이상 과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상위 과정하고 하면 좋잖아. 사실 이제 예찬이랑 예찬이도 아는 친구 있을 거야. 은우라고 있잖아. 은우가 이제 중간 이상 과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거의 끝나가고. 예찬이보다 먼저 와서. 하윤이도 언젠가 할 거야. 예찬이도 할 거고. 근데 이제 예찬이가 이번이 좀 마지막? 하여튼 이번 방학 끝나고 좀 잠깐 못 보게 될 거니까 난 그게 좀 아쉽다. 얘기하면서 하는 거고 하윤이는 이제 그 2학기 때 뭐 배울지 거진 선생님이 결정을 했어. 좀 이따 잠깐 얘기할 거야. 알았지? 자, 일단 가볼게요. 아무리 이게 문제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문제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VT는 sin 파이 t이다. 시각 t는 0에서 t는 a까지 움직인 거리 구해달라 했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움직인 거리는 이게 선생님이 이번에 속도가 속도를 빼긴 했는데 얘는 이제 미적분 1으로 풀 수 있으니까 했거든요. 야,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뭐를 적분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괜찮아? 속도를 적분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들어보세요. 속도를 그냥 적분한 거는 변위예요. 위치의 변화량. 물리에서는 이제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는 누구를 적분하냐면 절대값 VT예요. 이게 왜 그런지 미적분투 중간 정도 이상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좀 그래요. 나중에 볼 일이 있으면 해드릴게요. 이거 설명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건지 모르진 않겠지 선생님인데 왜 잘 안 해주지? 어쨌든 왜 거리는 절대값 VT를 하며 왜 변위는 VT를 그냥 적분하며 변위는 그럼 뭐며 거리는 뭐며 이런 것들은 다 물리에서 배우는 용어들이니까 얼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얘를 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는. 그러니까 이 문제 인테그랄 자 뭐부터 몇 가지? 0부터 a까지 sin 파이 t라는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했더니 뭐 얼마가 나와요? 거리가 파이분의 4요? 이렇게 나왔대요. 파이분의 4요? 일단 해볼게요. 자, 근데 저는 이거 적분할 때 이렇게 하려고요. 선생님은요, 야, sin 파이 t 절대값이면 a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양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sin 파이 t를 그냥 그려볼게, 그냥. 이제 제가 하윤이를 약간 나중에 교정시킬 거예요. 살짝 교정을 시킬 거예요. 예찬이는 사실 그래프 그려서 풀어라 하면은 좀 이제 선생님이랑 한 몇 개월만 좀 더 한 맞추면은 예찬이는 그래프 잘 그릴 것 같거든요. 그거 하면은 예찬이가 여태껏 어떻게 수업을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방법을 배우면은 킬러 문제들이 막 한 3-4줄 만에 풀린 애들이 진짜 많아요. 네, 사실 이제 은우가 그래서 다니는 거거든.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네는 어려운 문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걸 안 한 거잖아. 근데 어쨌든 예찬이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거 하윤이는 교정을 시킬 거예요. 네. 그래프 그려서 문제 예쁘게 푸는 거예요. 하윤이가 숙제 해왔는데 식을 막 엄청 써가지고 풀어왔어. 선생님이 2줄 딸깍 이렇게 풀면 하윤이가 이제 보면서 나도 저렇게 풀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식으로 엄청 푸는 것도 좋은데 그래프 적당히 보고 관찰 잘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걸 하면은
그냥 두세 줄 딸깍이 진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중에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익히면 베스트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안에서 무조건 익혀야 됩니다. 그걸 하잖아요. 이제 특목 자사에서도 이제 수학 1등급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죠. 네. 그 선생님 말 안 했냐? 선생님이 이제 말했겠지? 선생님이 수능 다 맞은 거? 그지. 그거 학원 별로 안 다니고 했다 했잖아. 어떻게 했겠어? 난 심지어 문제도 그렇게 많이 풀어보지 않았어. 그럼 결국 어떤 새로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쨌든 결국 길이 계속 갈리거든? 사람들마다 선택하는 길이 갈리거든? 가장 최적의 루트가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그림은 이렇지 않아. 문제를 만나고 해답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을 찾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 지금 현재 문제들이 이게 없을 수가 없어. 그걸 잘 가르치는 분들이 또 인간 강사, 1타 강사 하는 거고 사실. 근데 이 방법을 어쨌든 자꾸 체화시킬 거야. 웃긴 거는 봐봐. 너네가 보기엔 이 방법이 더 재밌고 매력적이고 자꾸 이렇게 풀고 싶어 해. 근데 이 방법을 습관들이면 이제부터 이 방법을 하고 싶어 해. 지게 될 거야. 근데 하연이 숙제하는 거나 예찬이 숙제하는 걸 이게 앞에서 종종 본단 말이야. 예찬이는 어쨌든 말을 잘 들어보려고 하는 입장인데 하연이는 이제 야, 선생님이 너 이번에 부분적 분인마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연아. 아니야 근데 나쁘지 않았어. 잘했어. 근데 봐봐. 선생님이 요건 꼭 해 라는 게 있으면 하연이가 한번 혹시 모르니까 따라 해봐. 훨씬 좋아질 거야. 그거를 좀 해줄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학 1등급 만점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오히려 나는 물리를 더 잘했는데 물리를 못 가르치겠어. 안 가르쳐봐서 그런가? 물리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이러이러하면 될 것 같은 대로 다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 수학은 뭔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물리는 물리 모르겠다. 일단 가볼게요. 물리 네. 선생님이 그 얘기 했니 혹시? 수능 때 물리 1, 물리 2를 봤거든? 그것도 했어? 안 했어? 물, 화, 생, 물 2를 봤어요. 얘는 다 원이에요. 물원, 화원, 생원, 물투. 근데 물리는 다 맞았거든요. 물리원, 물리투. 근데 물리는 학원은 안 다녔어요. 네. 그냥 책 보고 공부했어요. 수학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약간 좀 달라요. 마인드가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물리를 공부할 때 마음이 되게 평온했고 편안했고요. 좋았고요. 수학은 뭔가 좀 치열한 느낌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느낌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물리 1보다 물리 2가 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유가 뭐냐면, 물리 1이 내용은 쉬운데, 문제를 좀 어렵게 내요. 내용이 쉬우니까. 더 막 꼬아서 내고. 물리 2는 재밌는 현상이 많았죠. 대학교 가서도 물리를 잘했죠. 근데, 어느 순간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어서 했는데. 여러분들도 물리 배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 재밌어요. 저는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가 제일 재밌었고, 그 다음 생명, 화학이 제일 재미없었어요.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말이 많았는데, 이게 마지막이라, 예찬이랑 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뭔가 말이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이제 문제를 풀고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토요일에도 보니까, 그쵸? 자, 이 친구는요, 그림을 그려봤어요. 아마 이제 주기가 2일 거예요. 자, 이 봉우리의 넓이는 얼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사인 그래프, 이건 사인 파이 x를 그린 건데, 그냥 사인 그래프는 봉우리의 넓이가 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럼 봉우리의 넓이가 x로 파이분의 1배 축소했으니까 파이분의 2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아니 쌤, 곡선인데 가로 길이 줄었다고 진짜 넓이가 이렇게 줍니까? 야, 내가 말했잖아. 이제부터 넓이를 생각할 때마다 직사각형 넓이 더하는 걸로 생각해보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파이분의 1배 되면 넓이도 파이분의 1배 되는 거예요. 그치? 이런 마인드가 되는 거지, 이제. 됐어요?
근데 봐봐. 이 봉우리 하나가 파이분의 2인데 0부터 a까지가 파이분의 4란다. 절대값 쉬운 게. 아니 그럼 봉우리 2개 더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아 a가 2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약간 이게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먹는 게 선생님의 그 가르치는 거의 기초거든요. 근데 그래프적으로 보고 금방 그 상황을 뽑아내는 거. 이게 좀 진짜 특화되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이 많이 없어요. 선생님 칠판에 막 문제 풀면은 몇 줄 안 쓰거든요.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 물론 계산 많이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몇 줄 안 쓰거든. 이거 잘하면 좋아. 자, 그래도 여러분과 나중에 대수, 미적원, 미적수, 확통, 공수 원투, 킬러 문제를 함께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킬러 문제 재밌거든요, 같이 하면. 여러분들처럼 이제 똑똑한 친구들과 함께 하면은 진짜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도 재미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네 고3반 애들은 그래서, 킬러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원에 일찍 와서부터 서로 막 토론하면서 풀고 있고 막 그래. 갑자기 왜 토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토론하라고 시킨 건 아닌데. 그리고 애들 되게 수업 되게 열심히 재밌게 듣고 있거든. 대부분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맡은 반 특히 고2, 고3 애들은 성적이 거의 좀 꽤 엄청 잘 나와요. 고1은 왜 좀 그러냐? 고1 건 좀 쉽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실수 좀 하면은 등급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 근데 고2, 고3부터는 실수해도 다른 애들이 잘 못 따라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얘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숙제는 끝까지입니다. 알았죠? 예찬이가 좀 분발해야 돼요. 예찬아, 영상을 안 보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 영상 부분적분, 치환적분 가르쳐주는 부분 짧으니까 3, 40분 되거든? 그 정도만 보고 해. 알았지? 예, 영상 제목 미적분2 화목토라고 올라와 있을 거야. 알았지? 네,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은 일찍 갑시다. 수고하셨어요.